안녕하세요. 저는 선스토리 출판사 대표를 맡고 있는 강미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선스토리에서 네 번째 책 중위권 학부모를 위한 공부 진로 진학이라는 책을 내게 됐는데요. 저희 책 제목 중위권 학부모를 위한 공부 진로 진학인데 일단 처음에 소장님이 중위권을 제안해 주셨을 때 어떤 의도로 제안 주셨는지 좀 많은 독자분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모두 상위권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학교조차도 공부 잘하는 일부가 돋보이고 나머지는 들러리가 되는 그런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이제 워낙 많은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그것도 대부분 다 상위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추천사를 써주신 교육대기자TV의 방종인 편집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위권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슬기로운 초등생활의 이윤경 진행자님도 마찬가지 원고를 보고 나서 이제 갖게 된 문제의식이 지나치게 우리가 상위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냥 가만 놔둬도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형 어떤 경쟁 시험 공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보다는 이제 주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들은 가는 길이 달라야 되는데 상위권 코스프레를 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구나. 그리고 그것이 문제구나.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뒤늦은 발견이랄까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간의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종합해 보면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그들이 말 그대로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 돼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부의 길, 진로 진학 이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이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저는 한편 되게 기뻤어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상위권 중심의 철저한 경쟁 구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속에서 일종의 희망의 빈틈을 봤습니다. 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잘 정리했다고 자부하는데 실제 저는 많은 중위권 아이들이 상위권 코스프레가 아니라 자기 길을 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존감도 좀 회복하고 뭔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다운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읽으면서 중위권의 공부 진로 진학을 위해서는 공부 감정이 중요하다는 또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감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조금 저는 좀 생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부모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부 습관보다 공부 감정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신 이유가 또 궁금하고 그게 왜 중요한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보면 감성이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와 연결시키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무엇을 접할 때 과연 어떤 이성이 먼저 작동하는가 감성이 먼저 작동하는가 이거 이제 되게 뇌과학자들 오랫동안 고민한 그런 이제 일종의 연구 과제인데 우리 일상에서도 느끼는 것처럼 이런 거죠.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독한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는 원래 하기 싫은 거다. 근데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 저는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중위권 학생들 중에서 이런 겁니다. 중위권 학생들도 계기가 와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뭔가 터닝 포인트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지속 가능한 경우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를 좀 구분해 봤어요. 거기서 찾은 게 바로 공부 감정입니다. 뭐냐? 공부할 때 느낌이었던 거죠. 저는 이제 재미, 의미, 성취감이라는 공부의 세 가지 맛을 강조하는데 그걸 어찌됐거나 의도와도 의도하지 않았던 그 맛을 느낀 아이들은요. 공부에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감정이 좋아서 그 감정을 또 느끼고 싶다는 느낌이 있죠. 결국 우리가 이제 맛집을 찾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이제 교육학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행동, 습관 뭐 이런 쪽에 집중을 했다면 저는 오히려 중위권 아이들은 사실 습관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의지도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꿈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찌됐거나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공부하는 순간에 그 느끼는 감정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공부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했더니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저는 이제 그걸 공부 거부감과 만족감의 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하 이랬습니다. 뭐냐 그동안 이 중위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공부하는 순간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습관도, 의지도 없는 아이들. 근데요, 그 거부감을 만족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더니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중요한 걸 우리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 공부 감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희가 다룬 공부 진로 진학이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피할 수 없는 3대 고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장님께서 일관되게 개별학습법을 강조해 주셨고, 이제 공부에 중요한 개별학습법이 진로 진학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책에서. 그러니까 개별학습법이 이미 얘기된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이 개별학습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중위권 아이들에게 왜 개별학습법이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우연히 방송을 보다가 네.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성장하면 된다.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많이 관심이 지금 이제 줄기는 했지만 한때 북유럽 교육에 되게 이제 열광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북유럽 교육의 장점들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별화 교육의 원리를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 네. 선호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관심이 다르다. 이 세 가지를 보장해 줘야지만 비로소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이제 뭐 맞춤형 학습법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또 최근에는 이제 개별화가 좀 더 심화돼서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요 개인화라는 얘기도 합니다. 결국 제가 공부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속도의 차이인데 이런 거죠.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네. 당연히 상위권이죠.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코칭을 했는가. 너도 빨리 뛰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결국 아이들은 대부분 다 지쳤습니다.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상위권 아이들이죠. 중위권 아이들은 별로 승산이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위권이 충분히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관심을 잘 발전시켜서 훌륭하게 직업 세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거든요. 이미 열려 있습니다. 네. 단지 그걸 못 보는 거죠. 진학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시, 정시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입시 전문가들이 수시와 정시를 다 하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가 너무 야속합니다. 네. 네가 한번 해봤으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중위권 아이들은요. 그 중에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딱 집중하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북유럽에서 배운 개별화 교육의 원리를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오래 고민했는데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상위권 중심이었던 그런 시스템이 견고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특히나 이제 사회의 변화인 것 같아요. 사회에 나오면은 편집장님 생각할 때 어떠세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못 본 게 그렇게 지금 인생 사는데 어려움이 되나요?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명확한 것 같아요.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상위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남보다 시험 잘 보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회에 나오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대목에서 저는 부모님들이 이런 것 같아요. 상위권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욕심을 버리고 욕심, 욕망 이런 걸 버리고 좀 새로운 길로 한번 나서 보시면 정말 희망을 만날 수 있지 않나. 그 속에 아주 내 아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분명히 등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